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모여라 서학개미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퀀텀 컴퓨팅 주식회사 티커명 QUBT인데요. 최근에 AI 열풍 속에서 주가가 정말 무섭게 오르면서 월가의 시선을 한몸에 받고 있는 아주 뜨거운 회사죠. 과연 이 QUBT가 양자 컴퓨팅 시대의 엔비디아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반짝하는 기대감에 부풀려진 거품일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QUBT의 잠재력부터 위험까지 그야말로 A부터 Z까지 샅샅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 질문이죠. 제2의 엔비디아냐? 아니면 그냥 거품이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이 회사가 가진 기술이 대체 뭐길래 이렇게 주목받는지, 또 회사가 돈은 제대로 벌고 있는 건지, 그리고 월가에서는 이 회사의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아주 꼼꼼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QUBT가 도대체 뭐하는 회사냐? 간단히 말해서 통합광학이라는 기술로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키워드가 두 개 있어요. 바로 상온작동 그리고 저전력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대단하냐면요. 여러분, 구글이나 IBM 같은 곳에서 만드는 양자 컴퓨터는요. 거의 영하 270도에 가까운 극한의 온도를 유지해야 해요. 그러려면 건물만한 냉각장치가 필요하고 전기세도 어마어마하게 들죠. 그런데 QBT는 그냥 우리가 일하는 사무실 같은 평범한 온도에서 훨씬 적은 전기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양자 컴퓨터가 더 이상 거대 연구소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본 기업들도 쓸 수 있는 현실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정말 비용과 접근성 면에서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투자자들을 이렇게나 흥분하게 만드는 긍정적인 이야기들, QUBT를 좋게 보는 강세론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도대체 어떤 잠재력이 있길래 주가가 이렇게 단기간에 폭등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QUBT의 전략이 얼마나 영리한지 알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상온작동, 저전력 기술은 그냥 비용만 줄이는 게 아니에요. 양자 컴퓨팅의 대중화를 이끌 수 있는 핵심 열쇠죠. 이걸로 뭘 하려고 하냐면 AI 학습 속도를 미친 듯이 올리거나 지금은 절대 뚫을 수 없는 새로운 암호 체계를 만들거나 아니면 국방 분야에서 초정밀 센서를 개발하는 것처럼 아주 구체적인 현실의 문제들을 풀려고 하는 겁니다. 특히나 재미있는 건 거대 기업들하고 정면 승부하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특정 정부 프로젝트 같은 틈새 시장을 노린다는 점이에요. 자본이 부족한 스타트업으로서는 아주 현명한 접근법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요, 투자자들이 QUBT에 진짜로 열광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양자, 광자, 칩, 파운드리. 말이 좀 어렵죠? 제가 아주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반도체 세상에 TSMC나 삼성전자가 있다면 앞으로 열릴 양자 컴퓨터 세상에서는 우리가 바로 그 TSMC가 되겠다. 이런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컴퓨터만 만드는 걸 넘어서서 다른 모든 회사들이 양자 컴퓨터를 만들 때 필요한 핵심 부품, 바로 양자칩을 대량으로 찍어내서 공급하는 공장을 짓겠다는 겁니다. 이게 만약 성공한다? 그럼 QUBT는 그냥 제품 하나 파는 회사가 아니라 양자 컴퓨팅 산업 전체를 쥐고 흔드는 플랫폼 기업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 파운드리가 어떻게 게임을 바꾸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먼저 TFLN이라는 최첨단 기술을 쓰는데요. 이걸 쓰면 기존보다 훨씬 작고 효율적인 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공장이 바로 내년 2025년 1분기에 가동될 예정이라는 겁니다. 지금 모든 투자자들의 눈이 바로 이 날짜에 쏠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공장이 진짜 돌아가기 시작하면 지금까지는 연구실에서 몇 개씩 만들던 양자칩을 공장에서 그냥 막 찍어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건 곧 QUBT가 양자 컴퓨팅이 필요한 모든 곳에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길이 열린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기에 또 엄청난 바람이 불어주고 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 효과라는 건데요. 지금 AI 칩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왜 갑자기 양자 컴퓨팅에 관심을 가질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AI의 다음 단계, 지금 기술로는 풀 수 없는 더 복잡한 문제를 풀려면 결국 양자 컴퓨팅이 필요하다는 걸 아는 거죠. 엔비디아 같은 거인이 이 분야에 투자를 늘린다는 소식 자체가 시장 전체에 양자 컴퓨팅이 진짜 미래구나 하는 신호를 주는 거고요. 덕분에 QUBT 같은 선도주자는 가만히 있어도 후광 효과를 톡톡히 보는 겁니다.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는 월가의 평가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켄터 피츠제럴드는 15달러, 어센디안트 캐피탈은 무려 22달러까지의 목표 주가를 불렀어요. 지금 주가보다 50%나 더 오를 수 있다고 보는 건데 그만큼 이 회사의 파운드리 사업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뜻이겠죠. 물론 목표 주가가 미래를 보장해주진 않지만 월가의 기대감이 어느 정도인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투자자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QBT의 장밋빛 미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투자는 항상 동전의 양면을 봐야 합니다. 이 모든 희망적인 이야기 뒤에 숨겨진 아주 차가운 현실. 이제부터는 약세론자들, 즉 이 주식을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시간입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니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해요. 약세론의 핵심은요, 딱 이 숫자 하나로 요약됩니다. 마이너스 67%. 네, 잘못 보신 게 아니에요. 이건 미래의 전망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회사의 성적표입니다. 가장 최근 분기 매출이 1년 전보다 67%나 줄었다는 거예요. 성장은커녕 있던 매출의 3분의 2가 그냥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아무리 미래기술 기업이라지만 이건 정말 심각한 경고 신호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직접 한번 보세요. 1년 만에 분기 매출이 18만 3천 달러에서 6만 1천 달러로 그야말로 3분의 1 토막이 나버린 거죠. 물론 마진율이 좀 좋아진 건 다행이지만 진짜 문제는 이 규모 자체입니다. 분기 매출 6만 1천 달러면 우리 돈으로 한 8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나스닥에 상장된 기술 기업의 성적표라고 하기에는 솔직히 너무나 초라한 숫자죠. 이 회사가 아직 제대로 돈 버는 방법을 찾지 못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큐비트가 마주한 현실적인 어려움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 회사는 아직 돈을 버는 상용화 단계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 계속 돈을 쏟아붓는 투자 단계에 있어요. 매년 엄청난 돈을 까먹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살아남으려고 2억 달러를 투자받았는데 이게 마냥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주식 희석 위험이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회사가 돈이 없어서 주식을 새로 막 찍어내면 전체 주식 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럼 기존에 제가 들고 있던 주식 한 주의 가치는 그렇죠. 물타리가 돼서 떨어지는 겁니다. 괜히 유명한 투자 분석 사이트 시킹 알파에서 이번 주가 상승을 두고 기대감에만 기댄 투기적 랠리라고 깎아내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QLUBT 투자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냥 한눈에 보여줍니다. 2022년에 시장이 안 좋았을 때 S&P 500 지수가 한 25% 빠졌거든요. 그때 QLUBT는 93%가 증발했어요. 그냥 박살이 난 거죠. 그리고 불과 몇 달 전인 2024년 7월에는 주가가 42센트 동전주였습니다. 그랬던 주식이 단 2달 만에 30배 넘게 폭등해서 14달러를 넘긴 거예요. 와, 이건 롤러코스터가 아니라 거의 헬코스터 수준이죠. 보통 멘탈로는 절대 버틸 수가 없는 움직임입니다. 자, 지금까지 QBLT의 눈부신 꿈과 차가운 현실, 강세론과 약세론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우리 서학개미 투자자들은 QBLT를 대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제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큐비트는 정말 명확하게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 얼굴은 세상을 바꿀 혁신 기술과 양자 업계의 TSMC가 될 수 있다는 엄청난 기대감으로 빛나고 있죠. 하지만 다른 쪽 얼굴은 끔찍한 매출 실적, 계속되는 적자, 그리고 살얼음판 같은 주가 변동성이라는 차가운 현실로 얼룩져 있습니다. 이 두 얼굴 중에서 어느 쪽을 믿을 것인가? 그게 바로 이 투자의 핵심입니다. 결국 이 말이 정답인 것 같아요. 유명 투자 매체인 모틀리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QBT를 살지 말지는 당신의 심장이 얼마나 튼튼한지에 달려있다. 이건 그냥 좋은 회사냐, 나쁜 회사냐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과연 이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투자자인가? 이걸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지만 성공하면 인생 역전도 가능한 전형적인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투기적 베팅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이 투자는 과연 누구를 위한 걸까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이 미친 변동성을 이용해서 단타로 치고 빠지는 트레이더인가? 아니면 나는 이 기술의 미래에 모든 걸 걸 수 있는 모험적인 투자자인가? 만약 이 둘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QBT는 분명 아주 흥미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안정적인 게 최고고 원금 손실은 절대 안 된다 하시는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그냥 멀리서 구경만 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훨씬 이로울 겁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과연 큐비트는 이 모든 기대를 현실로 증명하고 날아오를까요? 아니면 수많은 기술주들이 그랬던 것처럼 투자자들의 기대감이라는 신기루 속으로 사라지게 될까요?
그 운명을 가를 첫 번째 시험대는 바로 내년 1분기. 파운드리가 성공적으로 돌아가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진짜 매출이라는 숫자가 찍히는지에 달려 있을 겁니다. 큐비트는 의심할 여지 없이 양자 컴퓨팅이라는 거대한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아주 흥미롭고 매력적인 회사입니다. 하지만 그 매력만큼이나 투자자에게는 냉철한 판단과 강한 심정을 요구하는 매우 투기적인 종목이기도 하죠. 부디 오늘 분석이 구독자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 판단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